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오랜만에 나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가도부 해외 취업, 네,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보니까 창규 쌤이 좀 외도를 하셨어요. 예. 왜 떨어졌나에 나오셔갖고 그러니까요. K-무브는 뭐 CR만 계속 나왔었는데 한 달 넘게 안 나오신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뭐 우리 시아라 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그래요? 또 뭐 해외 취업이라는 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내 취업보다 더 어려운 게 해외 취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진로나 직무 방향성을 좀 설계해드리고자 방송국 꾸준히 나왔죠. 예, 뭐 네. CR한테 자리를 뺏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뺏겼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데요. 밀고 계신 예, 그런 기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부의 취업 도우미 모시겠습니다. 조서연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조 아나운서는 창규 쌤 봤었나요? 아니요, 방송에서 뵙는 건 처음이고요. 아, 같이 하는 건 1부와 처음이죠? 2부 그 사이에 막간에 이제 잠깐씩 뵙고 했습니다. 네, 막간라 방송- 표현을 어떤 소감인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취업 네. 준비생이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아무거나 다 여쭤봐도 든든하죠. 답을 네. 척척척 예. 이렇게 말해주실 것 같은 아주 그렇습니다. 든든한 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왜 말을 감사합니다. 더듬으세요? 말을 넘치게 지어내려니까. 든든한 박창규 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또 오늘 한분 스튜디오에 계시네요. 네,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출연을 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김은정입니다.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이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호텔 경영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약 3년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취업에 성공해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이제 지금 현재 저의 꿈을 위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꿈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민정 씨의 꿈을 그럼 저희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네, 저는 또 오랜 기간 동안 유학을 또 하기도 했고, 또 이제 한국과 해외 취업에서 이제 둘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려움과 힘든 점은 좀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해외 준비생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창규쌤과 같이 해외 취업 컨설턴트가 올해 목표입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네. 예,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창규 쌤이 이제 그 후계자를 예, 데리고 후계자를. 오신 건데 네. 다양한 경험을 좀 두루두루 해오셨으니까 오늘 해외 취업 준비생들한테 좋은 조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취업 성공자로서 오셨으니까 해외 취업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을 텐데요. 민정 씨가 근무했던 기업은 어딘가요? 그래요. 어디입니까? 네, 저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레프트뱅크 아트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거기는 이제 미술 프레임 제품 제조 기업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예전에 그러니까요. 이대혁 분이 네네, 맞아요. 취업해서 내가 이게 은행이 아니냐고 그랬는데 은행은 아닌 곳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기업인데 좋은 회사를 다니다 왔네요. 그렇죠. 네. 해외 근데 취업 일부러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다니고 있는데. 아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 몰랐다가 아, 그래요? 한국에 가서 만났는데 그 레프트뱅크 아트에서 근무하는 저희 청년들하고 사진 속에 같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랬군요. 네, 예. 그래서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외 취업을 준비하실 때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미국은 되도록이면 비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청년들이 갔던 기업들, 공신력 있는 회사. 우리 애들이 있는 기업으로 가시는 맞아요. 게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착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정이가 다녀왔던 이 레프트뱅크 아트, 우리 지금 현재 대여기도 근무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은 청년들이 근무하는 그런 잘하고 기업에서 있대요, 대혁 씨? 네, 잘하고 있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전화 연결 한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레프트뱅크 아트라는 곳 어떤 기업인지 조서연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민정 학생이 근무했던 레프트뱅크 아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방송에서도 간간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우리 정부에서 선정한 해외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캔버스 투 아트라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프레임 제품 디자인, 제작,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직원 수는 350여 명이고요. 한국인의 비율이 약 30%일 정도로 한국인들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들을 인턴십과 취업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오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인턴하우스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미국 전 지역에서 트레이드 쇼에 참여하면서 한국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컨벤션에 참여하는 기회까지 제공해줄 정도로 복지나 또 근무 환경까지 훌륭한 회사입니다. 좋은 네, 회사군요. 정말 좋은 회사인데요. 그럼 민정 씨가 이 기업에서 어떤 직무를 맡았던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생산관리팀에서 VIP 업체와 이제 매니징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생산관리
관리하는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퀄리티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죠. QC를 맡았습니다. 그랬군요. 생산관리팀 대단한 일을 했군요. 한국에서도 일을 했다고 했는데 호텔 관련된 일을 했었죠? 어떤 네네, 맞습니다. 일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호주 이제 대학을 다니던 중에 한국에 잠깐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 예. 호주 학교 자체에서 이제 인턴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인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경험을 하는 그런 시수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신라 호텔 재경팀에서 이제 약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턴을 하고 다시 이제 호주로 돌아가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졸업을 한 뒤에 이제 신라스테이에서 신라스테이. 예. 네, ANG라는 부서 경영 지원팀에서 이제 정직원 2년으로 일을 했습니다. ANG는 뭐예요? 이제 경영 지원팀이라고 해서 Administrative and General이라고 그렇군요. 디파트먼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민정 씨가 한국에서는 전공과 맞는 직무를 했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직무가 전공과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창 교수님께서 항상 연관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어찌된 직무 일인가요? 방향성 이게? 얘기하셨죠. 네. 직무 방향성이 안 맞았죠. 방향성, 예. 네, 뜻인 거예요. 직무도 직무지만 진로 네. 방향성이 안 맞았죠. 예. 그렇죠. 산업 직종이 아무래도 이제 호주에서 하스피탈리티, 호텔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라스테이라든지 신라 호텔에서 똑같이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근무를 했다라면 예. 미국을 갔었을 때도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안 보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안 보냈습니다. 아, 손을 딱 대시네요. 나는 아니야. 레프트뱅크 아트는 이제 박창기 대표 때문에 네, 간 건 아닌데 아니라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손댄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였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민정 씨가 직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갔던 건 어떤 취업에 대한 어떤 절박한 심리 이런 거였었나요? 뭐 어떤 거라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뉴질랜드랑 호주 같은 경우는 영국 문화가 좀 강해요. 그래서 네. 미국 문화를 좀 많이 경험하고 싶다는 호기심이 좀 일단 있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 기업에 오다 보니 이건 좀 현실적인 말인 걸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면 저희 이제 우리나라는 1등으로 봐주더라고요. 네. 미국이라는 경험, 미국에서 이제 하는 경험을 무대로 해주다 보니 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관심을 좀 많이 쏟게 약간 돼서 뭐 그 뉴질랜드 호주 있으면서 어떤 인종차별적인 어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게 없다고는 좀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없지는 않습니다. 어딜 가나 이제 인종차별 문화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다 잘 극복은 하고 왔지만 예. 그래도 이제 미국 생활이라는 걸 좀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영어권이지만 다른 미국에서 네. 생활해보고 싶었다. 그랬군요. 네, 직무를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셨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어. 예, 좀 직무를 맞춰서 갔으면 지금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미래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공간은 좋은데 네. 너무 일을 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부닥쳐요. 이제 생활도 그렇고 일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달랐어요? 특히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그렇게 느낀 점이 있으니까 아마 네.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든지 쉽다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업무상으로는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였잖아요. 저는 특히 VIP 업체를 이제 매니징을 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부서였기 때문에 좀 그런 언어적인 것도 조금 힘든 도 영어를 있었고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아는데도, 네. 맞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생활 같은 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좀 제약이 어려웠던- 되는 게 있고, 네, 그런 게 행정적으로도. 있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아유, 한국 참. 기업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지금 미국 기업에서도 근무를 해봤으니까 양쪽 나라 기업의 뭐 차이점이라는 것도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맞습니다. 있었어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좀 틀에 박혀서 한 업무만 집중을 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좀 다양성을 강조를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준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정 씨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이런 그래요. 경험들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또 해외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이제 미래에 그 민정 씨 보면서 해외 취업 컨설턴트가 이제 뭐 되실 분도 있겠고 또 이게 그 민정 씨가 되실 텐데 해외 취업 경험자로서 본인이 어떤 지금은 이제 활짝 웃고 있지만 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었던 그 네, 옛날 맞습니다. 순간을 떠올린다면 해외 취업 준비생들한테 직접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더 나은 이제 인생과 미래를 꿈을 꾼다면 그 꿈의 진로를 결정을 하는 거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 취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크게 먹었다면
진로 직무에 맞게 잘 설계를 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뉴질랜드를 유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로컬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있을 때만큼은 원어민이랑 만날 수는 없지만 한마디씩이라도 자신 있게 내뱉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저 아는 그 친한 동생이 직장의 신 같은 친구인데 굉장히 그 뛰어난 인적 자원이어서 좋은 회사를 많이 건너다니는데 오래를 안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얼마 전에 또 좋은 회사에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폭탄 발언을 하면서 형,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요. 저 또 그만둡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만두지 했더니 뭐 저는 그냥 좋은 거 하면서 살래요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뭘 할 거냐 했더니 네. 영어 마스터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어쨌든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처럼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그 직무 방향성 같은 이런 것들이 진짜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좀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민정 씨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자, 창규쌤 또 오늘 방송에서 꼭 전해주실 정보도 네. 있다고요. 네, 좋은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2018년도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K무부 정부 지원 제도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네. 2018년도에는 우리 K무부 해외 취업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부 정책 중에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선진국에 취업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했고요. 신흥국에 취업할 경우에는 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줬던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이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으로 사업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항도 꼭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요. 착오 없이 혜택을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꼭 챙겨가시고요. 창규쌤께서 금년 들어서 이제 K무브 해외 취업 정책들이 변경돼서 저희 방송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조서연 아나운서가 안내드립니다. 네, 먼저 이름이 바뀐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원금은요, 작년에는 별도의 신청 기한이 없이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올해는 취업 후 1개월 시점부터 8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2차 지원금은 2017년 3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취업한 분이고요. 올해 2월 28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혜택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는 뜻이겠죠. 취업일 기준으로 2017년 8월 28일 이후 취업자이고요. 취업자 사후 관리 또한 강화가 됐습니다. 취업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니 해도 이제 머니가 중요하다. 이런 걸 안 하려고 했는데 써 있어서 했습니다만. 사회에 처음 첫 발을 딛는 청년들한테 직접 정부에서 준비한 정책이 놓치지 마시겠고요. 또 변경사항을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꼭 챙기시고요. 오늘 저희가 K무브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진로, 직무 연관성, 이 방향성에 대해서 창규쌤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네, 저희 1부에 나왔던 왜 떨어졌나? 네, 출연했던 기계 시스템 디자인 전공자가 자소서에 호주에서 일식 라면집에서 일했던 걸 가지고 육수를 가지고 생산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립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단순한 해외 가는 것, 해외 연수, 워킹 할리데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 마시고 국내에서 미리 내 미래 직업군과 내 직무, 진로 방향성을 조금 설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했던 그 경험들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전문가들 많으니까요. 문의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글로벌 잡센터 해외 취업 전문가 박창규 대표님, 그리고 조서연 아나운서, 그리고 조민정 씨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내일도 특시 왜 들어졌나 시즌3 계속되고요.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전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